비밀이라고 주장하면 그거는 눈 가리고 아웅이죠. 하늘이 보고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해보고. 친구들하고 놀면서 그 정도의 다툼은 그냥 선생님들 선에서 화해시켜서 애들끼리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신고한 사람이 무조건 그냥 피해자가 되고 저는 이제 가해자가 되는 거잖아요. 아이들끼리는 사실 갈등과 오해가 풀리면 쉽게 하기가 되거든요. 근데 부모들은 법의 테두리에 딱 묶여 있으니까 자기 아이 보호하겠다라는 심리가 강해져서 굉장히 갈등이 심각해져요. 학교 폭력을 줄이자며 일선 학교마다 도입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좋은 취지로 출발했지만 점점 부작용이 드러나면서 학교 현장의 불만은 커지고 있습니다. 3년 전부터 학폭위의 처분 결과를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다 보니 입시 불이익을 우려한 학부모들의 반발은 커졌고 소송도 증가했습니다. 또 교사들이 사실상 학폭위를 주도하다 보니 학교 폭력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관리 책임을 묻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불신의 대상이 된 학폭위,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지원이 어머니는 요즘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초등학교 6학년인 아들이 학교 폭력을 당해왔던 일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학교 화장실이나 복도에서 같은 학교 학생 여러 명에게 1년 이상 맞아왔다고 털어놨습니다. 아들의 휴대전화에는 가해 학생들이 보낸 폭력적인 내용의 문자 메시지가 여러 건 발견됐습니다. 그걸 바꾼 게 벌써 몇 년이 됐더라고요. 근데 아이가 받았을 죽이기 이런 것도 메시지로 보냈으니까 바꾸는 휴대폰 자꾸 꺼놓고 다니는 거예요. 너무 자기도 상처받을 일이니까 그게. 제가 봤을 때 저는 진짜 가슴이 찰렁 내려앉더라고요. 지원이 엄마가 학교폭력 신고전화에 피해 사연을 접수하자 해당 학교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심의 결과 처분을 요청한 학생 9명 가운데 6명의 가해 사실이 인정돼 특별교육과 접촉 금지, 서면 사과 등의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지원이 어머니는 징계 수위가 낮다면서 학폭위가 피해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제가 얘기를 하면 충분히 엄마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줘야 되는데 자꾸만 거기서 그러니까 자르는 거예요. 지극히 왜 객관적인 부분 있잖아요. 특히 이런 부분. 이거는 문자로 온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숨길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오픈을 했지만 정말 제가 얘기했던 부분은 전혀 그 결과지나 회의록에 나와 있지 않았다는 거죠. 가해 학생 측도 학폭위 조사 과정과 결정에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가해 학생 학부모는 학폭위가 제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고 징계를 내렸다고 주장합니다. 그날 바로 무슨 조사를 하거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학교폭력위원회 딱 열리면 이제 저희가 진술하고 나가면 바로 거기에 대해서 징계 논의를 바로 해버려서 징계가 딱 나오니까 그 위원회 구성된 사람들이 진실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다는 거죠. 가해 학생 측 학부모는 학폭위의 징계가 지나치다며 재심과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학폭위에서 가해 학생들을 징계한 이후 지원이는 과연 학교폭력에서 벗어났을까? 지원이 어머니는 일부 가해 학생에게 내려진 접촉 금지 결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왜 보복폭행에 대해서는 처벌을 그러면 이렇게 벌이 떨어졌으면 어떤 벌이라도 내려줘야지. 시교육청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보복폭행이 떨어졌다라고 해도 어떻게 벌을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초등학생인 지원이가 학교 내에서 지속적인 폭행을 당했지만 왜 교사가 이를 막지 못했는지에 대한 조사는 처음부터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학폭위의 주요 구성원들이 해당 학교 교사들이다 보니 학교 폭력에 대한 학교와 교사의 책임을 제대로 짚고 넘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 폭력의 책임에서 학교와 교사가 빠지다 보니 피해 학생 구제에도 소극적이란 불만이 나옵니다. 지원이 엄마는 지원이가 학교 폭력 후유증을 치료하고 극복하는 과정에서 학교의 도움은 없었다고 말합니다. 학교
학교에서 해준 건 전혀 없어요. 제가 신청을 했고, 이 아이 그 정신과 상담 비용만 해도 한 번 갈 때 10만 원 돈이거든요. 근데 그거 한 번 저는 요청한 적 없어요. 1년 전 교실에서 단체 사진을 찍다 미끄러져 옆에 있던 친구의 손가락을 밟은 초등학생 선영이. 발에 밟힌 같은 반 친구는 손가락이 부러졌다며 몇 달 뒤 선영이를 학폭위에 처분 요청했습니다. 학폭위에서는 이 사건이 학교 폭력으로 인정된다며 선영이에게 서면 사과와 접촉 금지, 특별 교육 처분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돼? 상해는 상해인데 학교에서는 그거에 고의로 다쳤든 어쨌든 상해가 있으니까 폭력이다. 그렇게 처음에 이제 결정문이 그렇게 나왔어요. 선영이 부모는 단순한 과실을 학교 폭력으로 보고 징계한 것은 잘못이라며 문제를 제기했고 교육청 행정심판까지 간 끝에 학폭위의 징계는 취소됐습니다. 학교가 자치위원회를 개최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그게 존재하고 그리고 경험이 많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건에 대한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조사 능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운영 능력 자체가 많이 부족한 거예요. 규정상 학교폭력위원회는 학부모, 교사와 함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법률 전문가와 경찰 등도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게 현실입니다. 초등학생 수종이는 같은 반 아이가 쏜 비비탄 총알에 맞아 앞니가 부러졌습니다. 확 쏴버린 거예요. 입에다가 이빨이 앞니빨 이 연구치가 세 조각이 산산조각이 났어요. 그 얘가 딱 뱉으니까 이빨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뱉으니까. 근데 얘가 이제 울면서 수정이가 다니는 학교는 학폭위를 열어 이 사안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회의록에는 장난이라거나 고의로 보기 어렵다는 위원들의 발언 내용이 기록돼 있습니다. 쏜다 했는데도 쐈다고 이 얘기가 나와요. 학폭위에서 판단할 때 그 내용이 인정이 됐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이 놀다가 그런 거니까 장난이 되는 거예요. 놀다 그랬으니까 장난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다르지. 상처를 입은 수종이에 대한 조치는 없었습니다. 피해만 입고 아무런 이제 구제를 못 받았던 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학교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근데 이제 학교에서는 조금 엄마에게 하도록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게 잘 해결이 안 돼서 이렇게까지 오게 되는. 중학생 연희는 친구와 얘기를 나누다 어깨를 잡고 흔들었다는 이유로 학폭위에 회부돼 교내봉사 3일 징계를 받았습니다. 연희 가족은 피해자 증언만 있을 뿐 증거나 증인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학폭위가 징계를 내렸다며 법원에 징계 철회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그 전문가들에 의한 어떤 재수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의 이 억울한 누명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학교와 학폭위는 교육적인 측면을 고려해 내린 처분이라는 입장입니다. 교내봉사 3일 정도인데, 그 정도 가지고 그런 교육적인 판단을 그쪽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문제를 제기하기는 학교에서 교육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고, 그다음 그런 교육적인 이제 판단 정도는 저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피해 학생 측과 가해 학생 측 모두 불만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폭위 처분에 불복하는 사례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572건이던 재심 신청 건수가 이듬해에는 764건, 지난해에는 901건으로 늘었습니다. 학교의 공정성이나 그리고 그 신뢰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자체적으로 처벌을 내리는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같은 사건이라도 학교마다 양형 기준이 전부 틀리기 때문에 현행 학교폭력법은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을 9단계로 나눠놓고 있습니다. 가장 가벼운 게 서면 사과, 가장 무거운 게 퇴학입니다. 징계를 받은 학생 측은 서면 사과나 교내 봉사 같은 가벼운 징계도 단순한 교육적 처분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2012년 학폭위의 처분 결과를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도록 법이 바뀌면서 상급 학교 진학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 폭력이라는 것도 기록이 남고 법적인 절차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 아이가 진짜 그럼 따져보자. 진짜 끝까지 가보자. 그래서 법적인 거를 다 알아봐요. 그러면
합의를 안 해도 되는 거야. 왜냐면 이제 공탁금 걸고 끝까지 소송 가면 자기 아이 문제를 뒤집을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육부도 학폭위의 공정성,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013년 교육부는 조치 기준을 마련해 행정 예고까지 했지만 학폭위의 심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철회했습니다. 올해 들어 다시 기준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안에 대해 자치위 간 조치가 다르게 내려지는 경우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 가해 학생에 대한 일관된 조치 기준 적용을 위한 정책 연구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이 법적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걸 막기 위해 학폭위를 학교 밖에 두고 전문성을 키우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 위주로 해서 학교별로 거기 담당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협의체로 운영해서 내리는 방향이 그나마 공정성이 좀 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학부모위원보다는 변호사위원들이나 거기 법조위원들이나 교육 전문가들 위주로 위원을 편성해서 여는 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출범한 지 10년.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선도라는 원래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변모해야 할 시점입니다.